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는 등교 수업을 해서 사회를 거의 하지 않았고, 지지난주에 법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좀 친구들이 법에 대해서 뭘 공부했나 싶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거는요, 법이라는 게 무엇인지였어요, 친구들. 법과 도덕을 비교하면서, 도덕과 다른 법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법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도덕과 구별될 수 있는 법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법의 특징은 어떤 법이나 도덕이나 둘 다 어떤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규칙을 좀 지키지 않아도 좀 주변 사람들이 싫어할 뿐 어떤 벌금을 낸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경찰들한테 잡혀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데 반해서, 법이라고 하는 건 규칙이지만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제재를 받는 거죠. 감옥에 간다든지 경찰한테 잡힌다든지, 안 그러면 뭐 고소 고발을 당한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으로서 이를 어겼을 때는 제재를 받는 것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냐면, 그럼 우리 주변에서 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법을 이용해서 미니북도 만들었었지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법이라는 거요. 간단하게는, 쉽게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학교를 올 때 버스나 봉고차 같은 걸 탈 때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들을 태우는 자동차 승합 차량 이상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승합 차량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노란색으로 칠해야 된다는 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가야 된다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급식을 할 때에는 안전한 음식을 제공을 해야 된다. 깨끗한 음식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법들도 있었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법도 있고, 자전거를 탈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에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보았죠. 오늘은 법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법의 역할을 알아볼 거예요. 법은 왜 있는 걸까요, 대체? 법이라는 게 지키지 않으면 이제 잡혀간다는 건 알았어. 근데 법은 대체 왜 만들어진 거고, 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지, 그냥 도덕만 있으면 안 될까? 법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20쪽입니다. 120쪽에 민지라는 친구가 겪은 일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민지는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대요. 종업원이 이제 주인한테, 월급을 받긴 받았는데 약속한 만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나는 이만큼이란 게 아닌데 돈 더 주세요. 약속한 만큼 주지 않으면 기관에 신고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장사를 하는 그 사장님은, 오늘은 장사가 안 됐으니까 그냥 이만큼만 받아 라고 하는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음식점의 주인은 왜 문제가 될까요? 음식점 주인의 행동은 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선 음식점 주인은 이 종업원이 일을 하기 전에, 일을 하면은 이만큼의 돈을 줄 것이다 라고 미리 분명히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종업원은 본인이 받기로 약속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이 종업원이 이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분명히 그 돈의 액수도 포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음식점에서 받기로 한 그 금액을 받아야만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종업원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나는 약속한 만큼 일을 했는데 나는 약속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법이 이 종업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종업원은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결을 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법이 없다면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어쨌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나쁜 경우에는 정말 나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뺏는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일도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만 보고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법은 왜 필요하다? 첫 번째, 이 종업원과 같은 사람들, 개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런 종업원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걸 제대로 풀지 못해서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는 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쁜 일을 벌인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법이 있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121쪽에는 개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의 역할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둘을 각각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21쪽에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하는 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방관이 물을 뿌리고 있네요. 아마 불이 났었나 봐요, 자동차에. 그렇죠? 자,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 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방관이 불이 난 곳으로 출동을 해서 불을 끄는 것도 법이 정해놓은 법이 소방관의 역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이 났을 때 달려가서 구조를 하고 진화를 하게 됩니다. 법은요, 이 불난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얼른 불을 꺼서 집이나 자동차, 이 개개인의 재산들을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있는 사진을 봤더니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아까 전 같은 경우 잠깐만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종업원이 지금 화가 난다고 사장을 때리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폭력이고 폭력은 아무리 자기가 먼저 억울한 일들을 당했어도 폭력은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종업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종업원은 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관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고소를 한다거나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소를 한다던가 신고를 했을 때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도 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진도 볼게요. 세 번째 사진은 봤더니 여기는 보니까 구청이나 아니면은 시청 아니면은 뭐 면사무소, 동사무소 같은 그런 관공서의 사진이네요. 이 관공서 아니다. 위에 보니까 관공서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 위에 보니까 의무기록 발급이라는 글씨 보여요. 의무기록 발급. 이거는 뭐냐 하면은 친구들 여기는 병원이고요. 그 의무기록 발급은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리고 또 거기 가가지고 그 진료도 받아서 처방전도 받고 이렇게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내가 이러이러한 진료를 받았어요 하는 기록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보험사에 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새로 이제 이동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데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내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기록을 떼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요, 선생님도 이걸 해봤거든요. 근데 절대로 본인이 아니면 안 해줍니다. 자기 본인의 내가 어떤 병이 있었는지는 나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남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병원뿐만 아니라 관공서도 다른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개개인의 그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것도 법의 역할입니다. 아래쪽에는 이런 것도 있죠. 내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신문기사 제목처럼 생겼는데요. 주민번호도 마음대로 모으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건 또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법의 역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소중한 재산, 나의 소중한 생명,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선생님, 여러분들의 가족들, 개개인의 권리를 법이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법의 역할은 뭐라고 했냐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사회가 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겠죠. 어떤 경우에 그런 일들을 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학교 오면서 혹시 이렇게 이런 모습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30, 동그라미 안에 30 써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들이 이 지역을 지나갈 때는 최고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오른쪽 위에 약간 학교처럼 생긴 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처럼 보이는데, 학교 앞에 있는 곳에는, 아니면 유치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동차들이 빨리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이런 차선들이라든지 이런 가드레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을 봤더니 경찰관 2명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요.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선생님 눈에는 경찰관들이 어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상한 사람은 없나, 위험한 곳은 없나 순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경찰들은요, 꼭 누가 범죄자가 발생을 했을 때 가서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순찰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사진을 볼까요? 세 번째 있는 사진은요, 어떤 아주머니가 지금 여기다가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장면이 아니고 누군가가 몰래 쓰레기를 버려놓은 데다가 이렇게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해서 그 안에 그 쓰레기를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버리잖아요. 일정한 장소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래 그 쓰레기 봉투 값이 아까워서 쓰레기 봉투를 사지 않고 그냥 아무 봉지에나 막 쓰레기를 담아서 몰래 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공무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라고 여기다가 쓰레기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수거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붙어있는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어떤 점들이 좋아질까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니까 환경 파괴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죠. 친구들, 만약에 이러한 법이 없다면 우리 생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앞에 있는 것부터요. 첫 번째, 소방관들이 불이 났을 때 출동해, 이렇게 안전을 지켜줘 라는 그런 법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불이 나도 불을 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숨도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이런 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다가 내가 나 스스로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를 때리거나 해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아무 사람이나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나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 어떤 두 명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두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같은 방을 쓰는 친한 친구, 룸메이트였거든요. 그런데 그 두 친구가 똑같은 대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 친구는 다행히도 붙었고, 원하던 대학에 붙었고, 다른 친구는 안타깝게도 그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이 떨어진 친구는 붙은 친구를 축하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축하해줬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너무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어떤 짓을 했냐 하면, 이 먼저 합격한 친구의 개인정보를 빼낸 거예요. 아마 같은 방을 썼으니까 인터넷을 뒤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갑 이런 걸 통해서 금방 찾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몰래 빼낸 다음에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대학교에 연락을 한 거예요. 이 합격한 친구인 것처럼 저는 합격한 누구누구인데요. 저는 그 대학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제 합격은 취소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합격한 친구가 그 대학에 등록금을 내려고 했더니 당신은 합격했지만은 여기 등록 안 한다면서요. 당신의 합격은 취소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되게 황당했겠죠. 그래서 범인을 잡고 보니까 자기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다른 친구, 자기랑 친한 친구의 소행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친구들 이렇게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다른 친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요. 또 뒤에 있는 경우 어떤 일들이 생길지 생각해 봅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다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겠죠. 친구들 여기에 있는 차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선도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없고 그럼 차들은 자기 마음대로 쌩쌩 달릴 거고 그러면은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길을 건너기가 정말 쉽지 않겠죠? 그 다음 경찰들이 이렇게 순찰을 돌아야 된다. 이제 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법이 없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나만 좋기 위해서 나만 편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거고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언제 공격할지 나의 재산을 언제 뺏어갈지 그걸 뺏겨도 아니면 나의 생명을 위협받아도 나는 호소할 곳이 없어질 테니까요. 자, 이런 법의 역할이 없었다면은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결국은 환경이 파괴될 거고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요, 친구들, 법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법의 역할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법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을 정리하자면 법은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법은 생명이나 재산 등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법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질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잘 알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 여기 122쪽 아래쪽에 이런 질문이 있죠? 법이 없다면 우리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하여 발표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발표 대신 우리는 댓글로 달아볼 거예요. 법이 없다면 우리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 말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다면 어른들이 학교 안에서 담배를 필 거고 그렇다면은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린이들이 담배 연기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법이 없다면 초등학교 1학년 7살, 8살이 되어도 학교에 입학하지 않아도 된다면 나쁜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을 시켜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친구들, 법이 없다면 우리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서 한 가지씩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썼던 내용들 위에 댓글들 쭉 읽어 보시고 다른 친구가 썼던 내용 말고 그거 말고 다른 내용 써주세요. 가끔 보면 친구들 위에 있는 친구 댓글들 그대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친구들이 먼저 썼던 거 쓰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법 진짜 많잖아요. 그런 법들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하나씩 써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의 대답 기다릴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